자, 요약제문 31조 이렇게 좀 펼쳐놓으시고요. 47번부터는 적으세요. 양도 또는 취득시에 관한 문제가 됐습니다. 15회 이전에는 자주 나왔는데요. 그 이후로부터는 두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 18회 때하고 25회 때만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출제 경향에 따르면 뭐 개별 문제를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종합 문제를 통해서는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내용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7번 가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매매 등 부동산의 일반적인 양도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꼭 잡으셔야 되겠죠. 자, 1번, 2번부터 먼저 2번에다 적으세요. 여러분 원칙. 2번이 원칙이네요. 그래서 원칙,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다. 그러면 언제죠, 여러분? 대금 청산일이죠. 근데 앞에 무슨 상이 붙었죠? 사실상. 무슨 과세 원칙,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이죠, 뭐. 근데 1번 갈게요. 예외죠. 자, 2번과 3번, 1번과 3번 묶으시고요. 1번과 3번 묶으시고요. 그러니까 뭘 물어본지를 파악을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1번과 3번을 묶어놓고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예외. 그래서 2번이 원칙인데 1번 예외. 첫째,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대. 그러면 그때는 계약상 잔금지급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아닌가요? 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절대 계약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딱 두 개만 잡으셔야 돼요. 사실상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계약상 못 나와. 근데 취득세는 나와 못 나와? 나오죠. 그래서 국지 외수 공판장일 때만 올라가고 사실상 개인 간의 매매 등 나머지는 계약상. 근데 양도세는 계약상 자체가 못 나온다. 지금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1번을 답으로 한 겁니다. 3번 대금을 청산하기도 전에 먼저 뭐 했다 여러분? 등기했다. 그럼 우린 하여튼 시간적 기준 몇 개 이상 남으면 2개 이상 남으면 우리 주저없이 올라가면 돼. 빠른 날. 우리 적을 만큼 적었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자, 그 다음에 4번과 5번. 요거 이제 특수매매죠. 특수매매. 일반적 매매가 아니라. 그래서 4번 밑줄 장기 할부 조건이죠. 장기.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할부가 나오면 무조건 뭐야? 장기야.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는 단기라는 말이 없어. 단기 할부란 말은 없어. 그러면 단기 할부 예를 들어서 3개월이다. 1년 미만이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일반적 매매로 가야 되는 거야. 일반적인 매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단기 할부라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나오면 무조건 뭐야? 장기. 여기서 장기는 몇 년 이상이죠? 1년 이상이죠. 1년 이상. 자, 이럴 때는 등기 접수 인도의 사용 수율 외울 필요 없네? 어디로 가면 돼? 빠른 날이죠, 뭐. 자, 5번 별표 하나. 저는 5번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종합 문제에서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나온다면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개정된 이유를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출전 입장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이 공익사업을 위해 뭘 당했다 여러분? 밑줄 수용. 자, 수용을 당했을 때는 언제 양도 또는 취득한 걸 보죠 여러분?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어떤 날이야? 빠른 날이죠. 근데 지금 5번은 그 원칙을 물어본 게 아니다. 뭘 물어봤어요? 예외를 물어봤죠. 그런 걸 잘 파악하셔야 되는 거야.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지금 출전이 원칙을 물어봤는지 예외를 물어본지 그거를 관가고 답을 고른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얘는 지금 원칙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예외. 예외가 뭐야? 소유권에 관한 소손의 보상금이 어떻게 했다? 공탁된 경우 밑줄. 이게 뭐야 여러분? 예외율을 물어본 거야. 예외. 이게 예외로 대답하시오. 그 얘기야. 그러면 그때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판결 확정일이죠. 이걸 출전이 뭐로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 공탁일. 예상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걸 예상을 못하면 여러분 실전에서 당합니다. 다 48번 실제 기출문제인데요. 뭐 잠깐 보죠. 다음과 같은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시로 옳은 거 물어봤죠 여러분? 자, 기억, 니은, 디귿 묶으시고요. 이거는 뽕이야. 비관련 정보다고. 그냥 수험생들을 뭐라 그럴까? 유도하는가? 이리 와. 글로 가면 안 돼. 그냥 뭐만 잡으면 돼요, 여러분? 리을과 미음을 잡으셔죠.
살해 문제가 남았다. 리을과 미음만 찾으면 돼. 리을이 뭐야, 여러분? 대금청산일. 미음이 뭐야? 등기접수일. 두 개가 다 나면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하나만 남으면 그 하나. 끝이야, 뭐. 그럼 대금청산일 불부면 그럼 더 이상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어디로 가세요? 등기접수로 가세요. 그 얘기야. 뭘.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건 출제를 맞으라고 주는 겁니다. 49번은 밑줄 신축한 건물의 원시 취득식 물어본 겁니다. 예. 그래서 1번이 원칙이죠. 예. 그리고 2, 3, 4, 5, 2, 3, 4 묶으시고요. 예외죠. 그 다음에 5번은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결론 4번이 틀렸네요. 밑줄 뭐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 뭐야 이게? 무허가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사용승인서 교부란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그때는 어디로 갈 거냐? 사실상 사용일로 가야 돼. 여기는 뭐로 갔어? 보존 등기. 뭔 개소리야. 죄송합니다. 말이 격했네. 제가 가끔마다 흥분하면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졌어. 항상 차분하게.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이니까 뭐야 여러분? 사실상 사용일이죠. 5번은 여러분 이거 가르고 닫고 적으세요. 입주지체야. 입주지체. 건설회사가 제 날짜에 줬다 못 줬다? 못 줬어. 그래서 나는 돈을 다 줬는데 매매대금을 다 완납했는데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제 날짜에 못 줬다 그 얘기야. 그래서 미완성이죠 결론은. 뭐야? 미완성.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 완성으로 가야 되죠. 미확정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확정. 뭐 별것도 아니죠. 뭐. 자, 그 다음에 50번 한번 풀어보죠. 15회 기출 문제인데 그 유명한 15회 기출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역대 최고의 난이도였던 게 15회죠. 알고 계시죠? 근데 이건 어렵지 않았어. 소득세 법령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 옳은 걸 물어봤죠. 자, 1번은 적으세요. 마지막에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물어봤어요. 기본 통칙.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약집에 기본 통칙을 다 실은 이유가 시험에 나와서 그러는 거야. 1번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어떻게 됐어? 이전되었어. 소유권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넘어갔어. 그런데 그 후에 그 법원이 뭐 무효 판결에 하여 판결에서 해당 자세 소유권이 어떻게 돼? 환원. 그럼 소유권 환원이 나면 어떻게 됐어? 환원 사유 따지랬죠? 왜 환원됐대? 모의에서 판결. 그럼 이거 자발적이야? 강제적이야? 강제적이야. 그러면 이때는 당초 양도 환원. 모두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봐. 과세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러면 그걸 다시 재차 양도했을 때 재차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로 할 거냐? 그럼 거기 밑줄 확정 판결이 아니라 이때는 과세를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어디로 가는가? 당초 취득을 해야 됩니다. 당초. 다 있어요. 요약집에.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야. 2번 장기 할부 조건이래. 최초 할부금 지급일. 요거는 1999년까지는 최초 할부금 지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장기 할부 때 최초 할부금 지급하면 무조건 양도한 걸로 봐서 양도소득세 내라. 아직 잔금은 다 지급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걸 개정해갖고, 자, 뭐죠, 여러분?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죄송합니다.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기일 중 어떤 날이야? 빠른 날이죠, 빠른 날. 3번, 대금 청산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도 전에 먼저 뭐 했다, 여러분? 등기했대. 예외 규정이죠? 올라가 등기 접수일이죠, 뭐. 그래서 3번이 옳은 말이네요. 4번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 보존 등기 아니라니까. 언제야? 사실상 사용일이죠. 자, 5번 좀 놓치지 마시고 역시 5번도 역시 중요한 규정 중 하나입니다. 5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타 법률에 의한 자 밑줄 이거죠. 환기 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했을 때 그에 대응되는 언제는 취득 시기는 언제냐 그 얘기죠. 그럼 환기 처분으로 인한 취득한 토지를 양도했어. 그럼 우리 환기 처분 시점에서 과세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환기 처분으로 인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 보류지 충당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건 정책 목적상 그랬어. 그래서 환기 처분 시점에서 과세를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환기 처분 받은 새로운 토지를 보유하다 양도했을 때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환기 전
토지 취득일이죠. 환지 전 토지 취득일. 적지 말고 요약집에 있다고 외우라고. 다만 잘 봐야 돼. 이 환지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권리면적과 교부받은 면적의 부지출에서 증한지나 감한지가 발생했다. 그러면 예외로 대답하시는 거. 그때는 그 증감분과 감소분에 대한 취득시과 양도시는 언제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원칙을 물어본지 예외를 물어본지를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은 지금 원칙이야 예외야? 원칙을 물어봤죠. 원칙. 그러니까 올라가야 돼. 환지 전 토지 취득이죠. 이 그림이 보여야 돼, 여러분한테. 자, 제가 종전 토지를 취득했다가 얘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농어촌 정비법상 농어촌 정비사업 등 공공사업이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 시행이 되면 종전 토지가 누구한테 넘어가고 공공사업 시행지에게 넘어가는 거죠. 왜? 대표적인 무슨 방식이니까 환지 방식 하냐? 잘 배웠잖아, 공법에서. 공법 주정 과목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새로운 토지를 종전 토지 소유자한테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죠. 무슨 방식이니까? 환지 방식이니까. 환지 방식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참. 저도 몰라요. 그러면 요때 환지 처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요 환지 처분 시점에서는 지번이나 지목의 변경이 일어났거나 심지어 뭐가 충당됐어도 보류지로 충당되었어도 이때는 양도세 과세하고 안 하고? 안 해. 실제 요 환지 처분은 교환에 해당하는 거죠, 교환. 종전 토지 대신 뭐 받았어? 새로운 토지 받았잖아. 우린 여러분 어렸을 때도 우리 교환을 많이 했었잖아. 안 했었어? 우리 예전에 손위에다 이렇게 모래 싸가면서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거 했어, 안 했어? 그게 전형적인 오리지널 교환이잖아. 물론 저는 레고 갖고 놀았지만. 그럼 나는 두꺼비한테 뭘 줬어? 그리고 뭘 받아서? 그 오리지널 교환 아니야. 근데 어떤 분 그렇게 대답 안 합니다. 헌집 주고 뭐 받아서? 소주. 그래. 훌륭하신 분이죠? 그러면 원래는 교환이지만 이때 실제 토지 매각에 따른 돈 들어온 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어. 그래서 만약에 이 시점에 과세를 하면 이 종전 토지 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서 현금을 따로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시점에 과세를 하고 안 하고? 안 해.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 목적상, 정책 목적상 이 시점에 과세를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나중에 이 환지 처분 받은 토지를 뭐 하면? 양도하면 요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 여러분? 어디로 가겠다? 환지 전 종전 토지 이날에 뭐 한 걸 보겠다는 얘기야? 취득한 걸 보겠다 그 얘기죠. 이게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보유기간이 이만큼 되는 거죠? 이게 보유기간 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이날에 취득한 걸 보니까 이때 토지 가액이 지금 환지 처분받은 토지를 뭐 했을 때 양도했을 때 양도가에 대응되는 뭐가 되는가? 취득가액을 해야죠. 그래서 양도책이 이만큼 나오겠죠. 오케이? 예. 이런 그림은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그림이 아닌데. 그래서 실제 요 환지 처분 시점에서는 이게 종전 토지 양도 차익이죠? 이때 과세를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걸 과세를 하니까 어디로 가는가? 환지 전 토지 취득으로 가야죠. 그래야 이 부분 과세가 되죠. 그러니까 실제 이 환지 처분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책이 몇 개로 구성되냐? 2개로 구성돼요. 종전 토지 양도책, 그리고 환지 처분받은 새로운 토지 양도책 2개로 구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세무사한테 갖다 줘야 돼. 이걸 세무사 18만 원, 20만 원, 25만 원 안 주겠다고 자기가 하겠다. 또 저한테 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가다. 그때 쉬는 시간 화장실 가나 붙여봐 놓고 이것 좀 계산해 달래. 저는 조용히 그분을 묻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론, 환지 처분받은 토지 양담의 그 양도시면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다? 환지 전 종전 토지 취득이죠. 그런데 요때 환지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받아야 할 무슨 면적과 권리 면적과 실제 교부받은 면적이 일치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이 불일치로 인해서 증안지가 발생하거나 뭐가 발생하면 감안지가 발생하면 그 부분은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그 얘기죠. 요 놈만. 근데 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은 우리 세법 규정이 아니라 공법, 도시개발법 규정을 그대로 우리 세법으로 끌고 온 겁니다. 이미 이건 어디서 배우셨어요? 도시개발법에서 배우신 거예요. 공법 시간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환지 처분이 나왔을 때 원칙을 물어보면은 환지 전 토지 취득일로 가는 거고, 증안지, 감안지가 나면 요거는 뭐로 가는가? 예외. 그래서 출전이 원칙을 물어본지 예외를 물어보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답을 고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양도차의 계산 시 취득 및 양도식으로 틀린 거 물어봤네요. 25회 때 18회 거, 25회 거 일부 수정했고 18회도 뭐 요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1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 계속 나오죠, 이놈은? 예. 그때는 원래 등기 접수일이죠, 뭐. 등록이나 명부는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 등록은 동산일 때고 명부는 뭐야? 주식일 때 얘기니까 우리 부동산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들이죠. 자, 2번. 상소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언제 여러분? 상소 개시 또는 무슨 날?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걸로 해요. 이거는 잘 외워요. 근데 이걸 잘 외우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분이 계시네요. 아, 참네. 자, 증여 봅시다. 갑이 취득을 했어요. 취득할 당시 얼마였나 봤더니 여러분 2억 원이었답니다. 2억 원. 그럼 이거 실가야 시가야? 양도세 무슨 가야? 항상 실지 거래가 그랬잖아. 자, 그러다가 갑이 취득했다가 갑이 을한테 뭐 했어요, 여러분? 증여했어요. 갑이 을한테 증여하였다. 그럼 무슨 계약이야, 여기는? 무슨 계약이야? 증여 계약을 맺어야 될 거 아니야. 증여하려면 무슨 계약 써야 돼? 증여 계약서 써야 된다니까. 그럼 이때 갑은 뭐가 되는 거고? 증여 계약 당사자 중 뭐가 되는 거고? 증여자, 을이 수중자. 그래서 명의가 이제 누구 명의로 넘어오는가? 을의 명의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이 당시 요 을은 그 증여받은 재산에서 뭘 기본적으로 뭘 냈을 것이고, 증여세를 냈을 것이고, 또 부동산이 뭘 내? 취득세 내야 되겠죠, 뭐. 그래서 증여 당시 가액에 대해서 내겠죠. 뭐. 이때 가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여러분 6억 원이었대. 6억 원의 상가 6억 원짜리를 받은가? 짜리를 받은 거지, 짜리. 그러니까 이건 실가야, 시가야? 시가. 그럼 가끔가다 아무 생각 없이 교수님 실지거래가 이건 뭐고 시가는 뭐냐? 헷갈려 죽겠대.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달죠. 나는 네가 헷갈린다. 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럴 수는 없고 또 달래야죠. 실지 거래 가액이라는 것은 매매된 그 거래에서 당사자와 당사자 간에 합의된 가격을 말하고요. 시가라는 것은 그 형성되는 시점에서 가치를 말합니다. 아유 씨. 6억 원에서 뭘 했다고 이미 증여세와 취득세 냈다고. 자, 그러다가 을이 보유하다가 병한테 뭐 했어요, 여러분? 양도했답니다. 이 얘기야. 그래서 갑이 2년을 보유하다가 증여한 거죠. 그리고 을이 보유하다가 몇 년 만에? 1년 만에 뭐 했어요, 여러분? 양도했어요. 팔았단 얘기죠? 얼마에 팔았냐 봤더니 얼마? 실지 7억 원이 돼. 어떻게 알았어? 노출됐구만 이미. 자, 그러면 7억 원의 을이 병한테 팔았다 그 얘기 여러분. 그죠? 그 요걸 흐름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양도니까 무슨 계약이야? 매매 계약이야. 그럼 이때 을은 뭐가 되는 거고? 양도자. 매매 계약이니까 여기는 을은 양수자. 그러면 이때 양도세를 누구한테 때리는가? 항상 양도는 누가 도자야, 수자야?
뭘 생각해? 생각하기는 여기 써져 있는데 도라고 그러는데 수. 그 수자는 뭘 내야 돼? 그래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 양도자 을한테 뭘 때리는데 양도소득 때리는데 그러면 을이 언제 취득한 거를 볼 거냐 그 얘기 여러분. 그러면 요 을에 취득신 얼로 가라고? 증여받은 날 이 날에 뭐 한 걸로 보라고요? 취득한 걸로 보라고요. 그 말이야. 그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다. 증여받은 날 그렇게 왜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날부터 을이 취득한 걸 보니까 보기가 몇 년이고 요때 가액 얼마? 6억 원을 실지 양도가에서 빼면 뭐가 되는가? 취득가액이 되라고. 그럼 양도차익 얼마 되는가? 1억이야 1억. 왜냐면 자기는 6억 원짜리 받으면서 이미 몰랐어. 증여세, 취득세 부담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걸 가지고 팔았다는 얘기야 7억 원에. 그럼 양도차 얼마 나온가? 1억. 요거에 대해서 뭘 때리는가? 양도소득세. 오케이? 네, 이거야 이게. 그런데 잠깐 이렇게 해봅시다. 만약에 조건을 바꿔서 갑이 중간에 증여를 하지 않고 누구한테? 병한테 직접 양도했다고 가정해보자고. 문제 하나 더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갑이 중간에 증여하고 안 하고 직접 보여다 병한테 양도했다고. 즉 2억 원에 취득해서 얼마 팔았다고? 그럼 양도체가 얼마? 그래 5억 원이야 5억 원. 직접 양도했을 때는 양도책이 얼마 나왔다고 여러분? 5억 원이야. 그럼 과표가 양도책이 얼마가 늘어나? 4억이 늘어났죠?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다시 1억 원짜리가 얼마 되면서 5억. 그럼 얼마? 4억. 그러면 최소한 양도세 1억 원이 증가돼. 여기서 여기로 감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양도세가 누진세를 적용했을 때 최소 1억 원이 넘어간다고. 큰 금액이야? 작은 금액이야? 1억 원을 벌라고 생각해봐. 1억 원을 순수한 1억 원을 순소득으로. 공인중개사 돼갖고 도대체 계약상 몇 장 써야 돼? 1억을 벌려면. 응? 매매계약서 몇 장 써야 돼? 1억을 채우려면. 임자료 다 빼버리고 나 순수하게 집에 갖고 너 몇 장이야? 계산할 수가 없죠? 근데 할 수도 있어. 한 장에 또 끝내는 게 바로 저쪽 제가 아는 중개법인이 강남 신사동 이쪽 역삼도 이렇게 하는데 큰 중개법인이 있어요. 그건 법이냐 법인. 중개법이냐. 그러니까 거기는 강남 일대 개인 물건보다 무슨 물건? 법인 물건을 취급하죠. 법인. 법인은 일반적으로 물건을 공개해 안 해? 안 해. 비공개성을 띠고 있어. 자기 거래 법인에 대가만 의뢰하거나 주로 이제 누구 개입시켜? 변호사 개입시키죠. 어는 뭐 어야. 그 1, 2억짜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변호사가 거의 대동하죠. 자, 그 친구가 상당히 돈을 꽤 잘 벌고 있는데 그런 큰 매력도 있잖아. 그러면 가만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그림을 통해서 갑이 직접 병한테 양도하면 양도책이 얼마인데? 살짝 뭘 거쳐가니까? 증여를 거쳐가니까 양도책이 1억 원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나요? 직접 장기 보유 자산에서 직접 양도하기는 슬쩍 뭘 거쳐라는 얘기야? 증여 가치는 명의를 바꾼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증여와 상속일 때는 어디가 더 좋다 그랬어? 당연히 상속이. 근데 상속은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어. 선택하게 되면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야. 모자이크 처리돼갖고 막 손수건 둘러매고.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할 수는 없지만 뭐는 선택할 수 있어? 자, 지금 제가 보여주신 건 뭐냐면 이 그림을 통해서 직접 양도했을 때는 뭘 통해서? 증여를 통해서 양도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 그리고 이때 특히 요 증여자와 수증자가 혹시 누구지간이면 그 유명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간이면 두 글자. 그래요. 그러면 이때는 증여일 때도 증여재산 공제 받아 못 받아? 받죠. 부부지간일 때는 얼마 공제한다서 6억. 그럼 6억 원에 취득세 내 상속세 내 왜 이래? 6억 원에 대해서 뭐 증여세 내 안 내? 안 내죠. 그럼 6억 원까지는 증여세 안 내고 또는 직계 준비소간이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 일시 없이 뭐만 내면? 취득세 몇 프로? 취득세 몇 프로?
3.5잖아.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양도소득세 갈 때는 지방세는 잠시 묻어둔다. 생각이 안 나. 생각하면 버퍼링 현상이 발생하죠. 그 메모리 속에는 계속 이것만 떠올라. 디디디디디디디디디. 집에 가서 떠올라. 띵. 그렇다고 PC처럼 바꿀 수도 없고. 그러면 이렇게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어 없어? 있어. 장기 보유 자산일수록 이걸 권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컨설팅 하지만 컨설팅료를 먹는 거고, 그죠? 부동산 토탈 서비스로 하면서 세법은 살짝 들어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 중개수수료 돈을 벌겠다 생각하면 돈 못 벌어. 자문료로 벌 생각을 해야 돼, 자문료로. 그러면 과세관청도 상대방이 과세관청 입장에서 얘들이 직접 양도하면 양도책이 얼마인데? 5억 원이 돼. 뭘 거쳐가니까? 양도책이 얼마? 1억. 과세관청은 이제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지. 얘들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직접 양도하지 않고 뭘 거쳐가더라는 얘기야? 증여 거쳐가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증여를 거쳐서 양도함으로써 양도책을 줄이는 걸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하겠다. 그게 바로 뭐랬어? 그 유명한 증여 2월 과세랬어. 제가 올해 이거 계속 지금 예상 문제 찍고 있어. 지금 양도책에서 어렵게 나올 건 다 나왔어요, 지금. 양도소득세에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 작년 다 나와버렸어, 이미 작년까지. 더 이상 양도책에서 물어볼 거 거덜났어. 그럼 제 입장에서 보면은 양도책에서 더 물어볼 게 없어. 그럼 다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에서 바로 대표인 것이 증여 2월 과세야. 그러면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면 결론. 증여 2월 과세는 이렇게 누구지간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이나 회원권을 뭐하고 증여를 하고 증여받으나 또 5년 이내 제3자한테 뭐하면 양도하면 요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를 이때는 증여받은 날로 하지 말고 얼른 가라. 증여자 당초 취득일에 취득한 걸로 봐라.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증여 2월 과세죠.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서 증여 2월 과세를 정리하 여러분 제대로 하는 거죠. 그럼 결론, 증여 2월 과세는 딱 하나야. 요 을에, 지금 을은 양도세 누가 내고 있는 거야, 지금? 을이 내고 있는 거야? 그럼 원래는 을의 취득시를 언제로 보는 건데? 증여받은 날인데, 뭘 적용하면?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하면 취득시기를, 요 양도점에 대응되는 취득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하지 말고, 을의 취득시를 얼로? 이 갑의 취득일로 가라, 그 얘기야. 이것밖에 없어. 을의 취득 시기를 이날로 하지 말고 이날로 가라는 얘기야. 그러면 요때부터 뭐가 따지는 거고? 보유기간 몇 년? 3년. 그럼 여기만 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1년이니까. 근데 일로 가니까 보유가 몇 년? 3년. 늘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취득가격이 얼마에서? 6억 원에서 얼마에 가는가? 2억. 그럼 양도책이 얼마 돼? 다시 5억 원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증여한 효과가 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증여 2월 과세죠. 요걸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예, 사진이라도 찍어 두시고요. 요 그림 정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가장 강력한 예상 부분 중에 하나야.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 285조 2번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취득했다. 양도했다.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상속 개시일 또는 뭐 증여받은 날. 상속도 조개념과 똑같은 거죠. 그죠 여러분? 상속은 저 증여를 뭘로만 바꿔주면 돼? 상속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예, 저 그림은 여러분 머릿속에 싹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무 나갔을 때 고객한테 저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해줘봐. 그러면 고객이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자가 진정한 공인중개사구나. 이놈은 공인중개사 맨날 물어보면 어디야 전화를 걸어 이렇게 자꾸. 자, 갑시다. 286조 3번. 꼭 저 그림 생각하시고요. 3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됐대. 다시 물었죠? 수용. 그럼 언제 여러분? 수용 개시일, 그 다음에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어디로 가면 돼? 빠른 날,
다만 소유권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됐습니다라고 예외를 물어보면 그때는 올라가면 돼. 판결 확정이라 공탁으로 가면 안 돼. 공탁으로 갔는데 하고 흘러갔다가 또 물려버리고 있어. 4번 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 취득했다. 아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시효 취득. 그럼 등급의 등기 접수냐? 아니죠. 언제 여러분? 점유 개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답이 두 개가 나오네요. 3번과 4번. 답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3번과 4번. 제가 이거는 실수했습니다. 지금 옳은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죠. 뭐 물어봤는지도 몰라 지금. 틀린 거 물어봤는데 3번, 4번이 틀렸다고 두 개가. 예. 답은 몇 번 되세요? 그거. 그래서 4번을 제가 점유 개시로 바꿨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네요. 자, 5번. 장기 할부 조건일 때는 역시 뭐 등기 접수일 또는 뭐 인도일 거기는 뭐 등록이나 명의개서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시비 걸지 못하게 걸어놨네. 하여튼 두 개 이상 나왔네. 올라가면 돼. 빠른 날. 그 다음에 여러분 53번은 문제 지문에 써져 있어요. 밑줄. 기본 통칙에서 규정된 것들이야. 기본 통칙에서 규정된 것들. 그래서 이게 다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나올 수 있는 통칙만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래서 실제 이미 시험에 나왔던 거는 5번이 이미 시험에 나왔어, 실제. 5번이. 그러면 5번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또 물어보기는 부담스러워, 출제연이. 그래서 제가 얘기한다면 역시 1번과 3번이 그래도 또 나온다면 나올 수 있는 주문이야. 1번과 3번. 그 다음에 2번은 적으세요. 이거는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딱지 취급하실 거야. 딱지 취급할 때 적용되는 시간적 기준이야. 자, 뭐 54번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55번부터 이제 어디 가느냐? 이제 가장 골치 아픈 분, 양도 차익 계산에 관련된 내용 나옵시다. 서브노트는 32쪽 정도 펼쳐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55쪽 5번 적으세요. 양도 차익 계산이죠. 적으시고요. 양도 차익과 관련된 계산 문제입니다. 몇 번? 55번부터는. 그래서 저는 여기 원래 온 거는 이렇게 소제목을 다 달아놨어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디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걸 기본서에 그대로 순서 맞춰놨어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기본서나 요약지 보면 요 문제 순서가 요약지 기본 순서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기가 편한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개발내박이나 여기 갔다 저리 갔다 막 들쑤시고 다니는데 요거는 제가 순서대로 쫙 맞춰놨으니까 한번 좀 서브노트라든지 요약지 보시면은 정리하기가 편할 겁니다. 자, 55번 갑시다. 다음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과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별표 3개짜리죠. 지금부터는 이 양도소득세 세 계산을 모르면 힘들어지는 거야. 자,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 설명을 위해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적으려면 그냥 노가다요. 집에 가면 그냥 어깨가 그냥 빠져. 자, 양도소득세 계산 출발점이 어디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계산합시다. 출발점이 뭐야? 양도가액이죠. 항상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출발! 그럼 어디부터? 양도가액. 그리고 그림을 계속 봤던 거 차이. 그래서 뭘 빼야 돼 기본적으로?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 경비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양도가에서 필요 경비를 뺀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 차익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여러분 양도소득세 항상 뭐를 전제하는가? 차익.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세액이 있는가 없는가? 없죠. 뭐 남은 게 있어야 과세하지. 남은 게 없다는데 어떻게 과세를 해? 근데 부동산 등은 대부분 자본적 자산이니까 단기보유야 장기보유야? 장기보유.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양도세가 커지니까 이걸 좀 완화해 주겠다는 게 바로 뭐 여러분? 특별공제죠. 이런 것이 서민들의 주택일 때는 서민주택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고가주택까지 이게 적용된다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오히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세금을 더 적게 내는 효과가 나타나. 역진성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소득이 크면 클수록 세부담률이 적어지는 현상이죠. 응? 예를 들어서 돈을 10,000원짜리 살면서 내는 부가가치세 1,000원하고 그 몇 프로야? 10%죠. 1억을 버는 사람이 10,000원을 내는 건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벌수록 세부담률이 어떻게 되는가? 낮아지는 거죠. 이걸 역진성, 거꾸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 하여튼 개정돼 무조건 일단 개정됐고 일반 공제율이 내년부터는. 그런데 하여튼 갑시다. 양도처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차감의 금액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 금액이라죠. 자, 요거는 법률 명칭입니다.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이 나면 뭐해서? 차액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차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요. 무슨 공제 나왔네? 그럼 그에 대응되는 무슨 공제가 있네? 기본 공제. 그래서 누구한테나 다 해준다 해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 이렇게 명칭이 붙어진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나왔다. 이게 뭐야?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죠. 끝났죠? 과표 났으면 이제 무조건 뭐야? 세율이죠, 뭐. 근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어떤 세율이야? 양도소득세율이죠. 올해 또 개정됐죠? 아주 이슈거리가 되는 거죠. 뭐 조정 대상적이죠. 그래서 뭐가 나왔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양도한 물건이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라든지 또는 대토라든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서 조세 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받았다. 그럼 이게 바로 뭐 여러분? 세액 감면 또는 세액 공제가 되는 거죠. 그걸 뭐 하라고요? 빼라고요. 그러다가 예정신고기나 신고 납부 안 했다. 그럼 뭘 더해요? 가산세에 더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양도하기 전에 이미 앞서서 낸 게 있다면 기납부세액을 또 어떻게 돼? 빼줘야 되겠죠. 이게 부족해, 칠판이. 그래서 일단 우리는 어디부터 출발해서 양도 가액에서 출발해갖고 어디까지는 기억하라. 과세표, 여기 산출세까지는 꼭 잡으십시오. 그랬죠. 이걸 외워야 돼.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웠죠? 차장금기 과세산 이렇게 외워들었죠. 이게 안 나오면은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 그 차익을 전제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 문제는 몇 번이야? 이 55번은 요거 순서를 물어본 거죠? 자, 이런 건 주워 먹는 문제입니다. 양도까지 못 빼고요. 필요경비. 그래서 나온 게 뭐야? 양도 차익. 여기서 뭘 차감하라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차감하는 거죠? 그래서 뭘 차감하라고? 기본 공제. 그래서 과세 표준 계산 과정. 요거 물어봤네요, 여러분. 그럼 딱 보기 지문을 보는 순간 출발점이 다 뭐야, 여러분? 양도 가액이 출발점이죠? 여기서 뭘 빼야 돼? 필요경비. 근데 필요경비 나온 게 몇 번이야? 1번과 5번밖에 없잖아. 그럼 2, 3, 4 지워버려야 돼, 실전에서. 박박 지워버려.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거죠. 찍어도 이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가? 특별공제. 그러면 답은 자동 몇 번? 5번이죠, 뭐. 이해하셨나요? 네. 자, 이게 한 번만 나오냐? 아니야, 자주 나왔어요. 자, 이번에 이렇게 봅니다. 잘 보세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공제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뭐야,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 것에서 마지막에 공제한 게 뭐냐? 뭐야? 장기 보유 특별 공제죠. 자, 시험에 또 이렇게 나왔네요. 자,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고려 대상이 아닌 거 찾아라 그랬어. 그럼 어디야? 밑에 거는 양도소득 금액과 관련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뭐야? 기본 공제는 뭘 계산할 때는 양도소득 금액 계산은 고려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그래서 취득가의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 특별 공제는 고려 대상이지만 뭐는 기본 공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출전 이건 다양하게 물어봤던 얘기죠. 자, 마지막 최근에 마지막 나온 게 뭐냐? 다음 중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아닌 거 물어봤죠. 그러면 요 위에 거는 고려 대상이고 밑에 게 고려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 세액 공제가 나온 거죠. 세액 공제는 과표 계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이런 건 출전이 여러분한테 맞으라고 준 문제야. 맞으라고. 서비스 차원에서 하나라도 맞춰라. 좀 5개 냈는데 다 틀리냐?
그 돈이 꿋꿋하게 틀리죠. 자, 이때 세액 감면에 여러분 산출세에서 일정한 비율로 빼는 걸 말한다 해서 일정한 금액으로 빼는 걸 말한다 해서 감면 50% 감면 일정한 비율로 빼는 거죠. 이때 100% 감면을 받는 걸 뭐라고 했죠, 여러분? 면제 그랬죠. 세액 공제는 일정한 금액으로 빼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매년 해 소득세 공제, 세액 공제한다, 소득 공제한다. 그래갖고 막 각종 경비 증빙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할 때 제출했잖아. 그게 바로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받기 위해서 내는 거죠. 오케이? 예, 요거죠. 그런데 저는 무조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 책은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양도책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 다 나왔어. 자, 그래서 여러분 56번 풀겠습니다. 33쪽을 보시면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36쪽 펼쳐놔야 돼. 안 그러면 또 적어. 자, 56번 볼게요. 다음은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뭐라면 실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뭘로 하고 실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시가죠. 기준시가. 요걸 뭐라 했죠 여러분? 동일쌍방 기준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제가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해서 윗집과 아랫집에 싸움이 발생했다. 그래서 저쪽 위층 집에서 아줌마가 나왔다. 우리도 누가 나간다? 아줌마. 위층에서 아저씨가 나왔다. 우리 누가 나간다? 아저씨. 근데 저희 집은 계속 아줌마가 나갑니다. 왜? 아줌마가 무섭거든. 잘 모르는구만. 자, 그래서 이렇게 양도가액이 실가면 실질거래가이면 취득가액도 뭘로 가고 실질거래가액 양도가액이 뭐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뭘로 가는가? 기준시가로 가야 되는 거죠. 요걸 바로 동일쌍방기죠.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 요소는 원래는 몇 가지야? 두 가지죠. 뭐와? 실가와 기준시가죠. 다만 2006년도까지는 뭘로 계산했었고 기준시가로 계산했다가 2007년부터 이제 실질 거래가액에 대한 담보 수단이 확보돼서 이제 뭘로 바뀌어서 원칙이 뭘로 바뀌어서 실가죠, 실가. 이게 대원칙이야. 그런데 요거에 대한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는데 예외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해 두셨죠. 자, 양도자가 취득 당시 이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요 실가에 대응돼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랬어요, 여러분? 매매 사례 가액을 시가로 봐주는 거죠. 실가로. 매매 사례 가액.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가죠, 여러분?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가죠. 근데 이것도 없다? 그럼 어디로 가죠? 환산 취득 가액으로 가는 거죠? 자, 요거와 꼭 맞대응돼서 여러분 정리할게. 누가?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어서 자 무슨 말이 나오면 추계조사라는 말이 나오면 추계조사가 뭐 여러분? 추정하여 계산하는 걸 추계라고 표현한가? 그래서 추계조사 결정 경정한다. 그래서 반드시 추계조사는 누가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건 세무서장이 하는 방법이에요. 양도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양도자가 취득 당시 또는 양도 당시 실질거래 별도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를 했는데 그걸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기. 시세하고 안 맞아. 그럴 때 뭘로 간다 여러분? 추정하여 계산한다. 이걸 뭐래?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죠. 그럼 이때 추계조사 결정 경정은 뭐야 여러분? 매매 사례가에 감정가에 환산가에 그리고 마지막 여기는 뭐가 나와? 기준시가. 그렇죠. 기준시가는 뭐 할 때 나와야 돼? 추계조사할 때만 나오는가? 여기는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이걸 그렇게 출제를 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결론, 시험에, 자, 무슨 말이 나면,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이때는 매, 감,
환이고 뭐가 못 나왔어? 기준시가 못 나왔죠. 기준시가 뭐 할 때만 추계 조사할 때만 매, 감, 환, 기가 나온다고. 요게 차이점이야. 요걸 구분 안 하면 이제 말장난에 넘어가는 거죠. 뭘. 오케이? 예. 자, 그러면 1번 양도 차익을 만약에 몰란다면 양도가를 몰한다면 실가라면 필요경비도 몰라하고 실가, 양도가를 몰한다면 기준시가라면 취득가액도 몰라라 기준시가. 이걸 뭘한다? 동일 쌍방기준. 오케이? 예. 자, 그런데 2번 자산의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제로 거래한 가액. 여기 밑줄.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게 바로 실질 거래가에 대한 정의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매매에서 이루어진 가격이야. 도자와 수자 간에 뭐 한 가격이야? 합의된 교환 가격이죠. 근데 여러분 3번과 4번 묶으시고요. 별표 3개. 2번이 원칙이고 2번이 원칙. 실가와 기준시가 중 뭘로 계산하라고요? 실가로 하라고요. 근데 3번과 4번이 뭐다고요? 예외다고요. 3번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이때는 등기부 거래가의 보상가의 매매 사례가의 또는 환산가의 순서를 한다. 생쇼를 해라. 뭔 소리요? 뭔 소리요? 그래서 여러분 33쪽에 나와 있죠. 서브노트. 네, 이거는 여기 있는 건 뭐 일단 요 정도는 여러분이 잡으셔야 되는 33쪽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는 계산 문제는 이제 나오기 힘들지만 작년에 계산 문제 나왔고요. 나온다고 예상했었고요. 작년 1년 내내 하면서도. 그래서 결론 3번이 틀렸다.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다면 뭘로 간다 여러분? 매감 한이죠. 그 뭐 없다 여러분? 기준시가 없다. 근데 4번 볼게요. 취득가액을 뭘 하면? 실가라면 이 기타 필요경비로서 뭐가 나오는 거고 여러분? 실질 취득가액이 나오면 그렇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오는 거고 취득가액을 뭘 하면은 실질 거래가액 이외의 가액 밑줄. 실질 거래액 이외의 가액 뭐로 말하는가? 매감 환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했다. 그러면 이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온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오는 거죠. 서브노트 보세요. 33쪽. 그럼 이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 어떻게 계산하죠, 여러분?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뭐 여러분? 양도 물건 공제이죠? 이때 이 공제를 바로 뭐 여러분? 37 짓고 하나. 이거 작년 나온 거 아니야? 계산 문제 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환산가액은 뭐를?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자, 요거죠. 환산 뭐야? 취득가격이죠. 그러니까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만 사용하는 거니까 얘는 양도가액을 환산할 때 사용할 수가 없죠. 이거 다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때 환산 취득가액 계산해야 되죠. 작년 여기 나왔거든요. 환산 취득가액 계산하시오. 얼마인지. 그럼 환산 취득가액 나왔으니까 또 뭐가 나와야 돼? 필요경비로서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고가주택이 돼. 그러면 다시 양도책을 뭐 해야 돼? 안분 계산하죠. 그래서 작년 복합 문제가 나왔던 거야. 복합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런 문제를 왜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냐라고 따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이 제기 대상이냐가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봐야 할 성격의 문제냐 그걸 여러분을 따지길 바라는데 여러분들 그런 건 안 따져. 아니 이걸 왜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봤냐고 이 문제를 의도를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럼 출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감이 나오죠. 이 사람은 실무종사자. 실무종사자가 아니고 그냥 대학교 교수님은 이런 문제 잘 안 내. 실무종사자는 그냥 실제 일을 한 사람이니까 계산한 사람 걸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조사해보니까 뭐 국세청 뭐 몇 급 5급 과정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건 다르죠 뭐.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님 들어가니까 오히려 우리한테는 수월해. 왜냐면 그분들은 실무적인 얘기보다는 뭐 법리적인 얘기만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예. 근데 요즘 문제가 다 실무 담당 과장급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이 문제 이게 과연
이 제기 대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봐야 할 만한 성격의 문제냐. 여러분 그걸 농성했어야 되는 거야. 왜 이런 문제를 공인중개사한테 했냐고 따졌어야 되지. 근데 그런 걸 못 따지고 무슨 이의 제기한다고 와서 아이고 답답해. 우리 공인중개사 물어볼 성격이 아닌 문제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고요. 57번. 여기까지 하고 좀 쉽시다. 예. 2010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8년 8월 20일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일단 물건을 뭐로 제시했죠? 토지로 제시했죠. 자, 1번. 양도와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대. 밑줄 확인할 수 있대. 원칙이죠. 그럼 뭘로 가야 돼, 당연히? 양도가에 취득가 다 뭘로 하시오? 실가로 하시오. 2번. 취득가액을 뭐라면? 실가라면 이때는 필요경비로서 기타 필요로서 뭐가 나오는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다만이나 자본적 지출액은 어쨌거나 필요경비 포함해야 돼? 제외해야 돼? 포함해야 되겠죠. 근데 3번. 취득가액을 뭘 했대? 매매사. 아까 위 아래 2번과 3번의 차이점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2번은 실가로 했을 때 이거 취득가액을, 3번은 취득가액을 뭐로? 실가 이외의 가액, 뭐 매감 환기로 했잖아. 그럼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이 나와죠. 필요경비 계산공제액. 그럼 필요경비 계산공제액 어떻게 찾는다고요? 취득 당시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은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뭐 이해가 아니라 결국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 써져 있어. 필요경비를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 아니라 뭐 계산. 계산이 뭐야? 개괄적으로 대충 그냥 실제 거래가 관계 이시 없이 그냥 법에서 정한 금액으로 너나 나나 없이 다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똑같아.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무슨 가에 기준으로 해서 취득 당시 뭐 기준시가에다가 양도 물건에 따른 뭘 곱하라고? 공제율 곱한 거다고. 이때 공제를 저는 여러분한테도 계속 강조했던 거 37직구 하나입니다. 이렇게라도 외워주십시오. 작년도 그랬고요. 환산가액은 환산 취득가에서 어느 당시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나 만약에 실가가 안 나고 매매사례가액이 나와 있다가 매매사례, 감정가액 나왔다가 감정가액 이거를 어느 당시 양도 당시 뭐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겁니다. 이런 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도 좋지만 이걸 안 외우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어렵다고 도망갑시다. 다들. 어렵다고 다 도망갔어. 왜 이렇게 선생님 어렵게 가르쳐요? 그러더라고. 뭐 학원에 있었던 일이야. 시험이 어렵게 나올 것 같으니까 어렵게 한 건데. 자, 결국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섞어놓고 양도차익 계산하시오. 그래서 양도차익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이래. 그러면 그 양도차익을 또 뭐 해서요? 안 분게 거기까지 물어본 거야, 작년에. 뭘 또 어려워. 어렵잖아요. 할 줄만 알면 어려운 게 아니고, 요거 계산 자체가 이제 짜증나는 거죠. 뭐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아이, 나 몰라. 안 할래. 웃으면서 포기하지라. 으하하하. 그러면서 포기했죠. 그 웃으면서 포기하고 나중에는 피눈물로 바뀌는 거죠. 자, 갑시다. 그럼 보세요. 3번. 여기까지 하고 쉽게 여러분. 취득가액을 지금 뭘 했다고요? 매매 사례가액을 했대. 실가가 아니라. 그럼 뭐가 나와야 돼? 필요 경비 계산 공제 나오죠? 자, 그럼 뭐 갑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인데 지금 물건을 뭐라고 제시했죠, 여러분? 밑줄. 등기한 토지. 이게 헛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가 왜 소리냐? 여기서 따지랍니다. 그러면 자, 토지니까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뭐가 나야 돼? 개별 공시지가가 바로 개별 공시지가 왜 나온 거야, 여러분? 기준시가. 지방세면 여기에 개별 공시지가가 뭐가 되는가? 이게 지방세면 뭐가 되고 시가 표준에 국세면 기준시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건 여러분 또 학교에서 잘 배웠잖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학계론 주전 과목이라며. 다 했죠?
다만 그걸 지방세로 가실 때 뭐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시가 표준액이고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 뭐 할 때는 국세 할 때는 뭘 바꾸지라고 기준시가 여러분 요것밖에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양도 물권별 공제인데 물권을 뭐로 제시했어요 여러분? 토지. 그러면 뭐야? 3%. 근데 미등 양도는 0.3. 그래서 미등 양도 10이 걸지 말라고 거기 뭐라 써놨어? 등기된. 이게 다 조건과 연결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바로 취득가액을 뭐 하는 경우? 매매 사례가액을 하는 경우는 뭐를 더하라?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필요경비 어떻게 하라? 포함하라. 그 얘기죠. 넘어가죠. 4번.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아, 요거 물어보네요.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답니다. 그때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취득가액을 한다. 맞아, 틀려. 틀렸잖아. 여기는 뭐야? 매, 감, 환이잖아. 기 안 나오면 안 되죠. 기 나오면 안 되죠? 그리고 뭐도 바뀌었어? 순서도 바뀌었잖아. 아무거나 하나라도 잡아서 틀리게 잡아놔라. 그 얘기죠. 출전에 애절한 마음이 서려 있어, 여기. 잡아라. 5번.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할 때 뭐로 가는 거야? 기준시가. 자, 그 다음에, 예, 여기까지, 58번까지 합시다. 58번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정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뭐하여 비출 추계 조사하여 양도소득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아, 이거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추계 조사 결정 경정 얘기하고 있구나. 감 잡으셔야죠. 이때 이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단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특수관계인가의 거래가액이 아님. 이게 왜 그러냐? 요 매매사례가 감정가액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일 때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적용 제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외 규정을 논하라, 논하지 마라. 논하지 말란 얘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란 얘기야. 근데 우리 이런 걸 안 쓰는 게 우리한테 더 편해. 우리가 뭐 거기까지 가지도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 예. 1번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로 가래 순차로 정한다. 무슨 말이니까 추계조사 결정 경제 매, 감, 환기 순차 정해라. 맞는 말이죠. 2번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매달 이내 3개월 즉 양도 당시 기준시가라든지 취득 당시 또는 양도 당시 매매사례가액이 나오면 항상 취득일 또는 양도 시점에서 있는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자,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을 찾으려니까 취득일 날짜로 반드시 있다는 게 보장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전으로 매달 3. 전 3. 그 후 매요 3. 그럼 매달 이내야 총 6개월 사이에 그 얘기야. 이 사이에 매매사례가가 있으면 인정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또 양도를 했다. 그럼 양도 시점에 매매 사례 가격이 꼭 양도 시점에 있다는 보장이 있음께로 없음께로 양도일 전 매달 3월 후 매달 3월 즉 몇 개월 사이에 6개월 사이에 요거 있으면 매매 사례가 있으면 잡아내라 그 얘기죠. 요 얘기 여러분. 자, 3번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기준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감정평가 기준일인 취득일 또는 양도일 전후 매달 이내 3월 이내. 왜? 감정평가 일자가 딱 요 취득일자 딱 양도 일자로 맞출 수가 없겠죠. 요 날짜로 꼭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래서 조금 범위를 접어준 거죠. 전후 매달 3월. 뭐와 똑같아? 매매 사례가 똑같죠. 3월 이내 둘 이상의 누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거죠. 여기 올해 개정됐죠. 작년까지는 감정평가법인이었다고 올해 감정평가업자로 바꿨죠. 그러면 작년까지는 감정평가법인이 발급한 감정서만 인정해줬다는 얘기야. 근데 올해부터는 개인 감정평가사가 발급한 것도 인정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 돈이 들어가죠. 돈이. 아니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서 발급해야 되려면 그냥 해주냐고 걔들이 감정평가 수수료 들어가지. 금액이 커 그거.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해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그 감정가액이 무슨 해? 평균에. 그래서 요거는 바로 요 매매 사례가액과 감정가에 대한 설명을 한 거네요.
자, 4번.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뭔 소리요? 바뀌었죠? 예,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사용하는 거고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사용하지 않죠. 예,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5번. 요게 올해 2018년도 신설된 규정입니다. 체킹. 그래서 제가 거기 24의 문제를 뭐 했더랬어? 수정했다 그랬죠? 수정은 제가 수정한 걸 말하는가? 왜 그러냐면 5번이 올해 개정된 거기 때문에 신설된 규정이 때문에 이걸 집어넣었어. 그래서 고쳤기 때문에 고쳤다라고 저는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자, 5번. 신축한 건물을 비웃고 있어, 씨. 앞에 앉아갖고. 자, 5번. 신축한 건물을 취득일부터 몇 년에? 5년에 양도하는, 여기 밑줄. 신축한 건물을 5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야. 이때 양도가액에서 뭘 빼야 되는데 실지 취득을 빼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뭘 했대? 환산가액을 했대. 환산취득가액을 했다는 얘기야. 환산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이때는 자 밑줄 이게 결론이야. 이제 여기까지가 조건이고 이제 지금부터 결론이야. 해당 건물 환산가액 즉 환산취득가액의 몇 프로 동그라미 5% 상당액을 무조건 양도소득세로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실지 취득가액으로 계산했을 때보다는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했을 때가 양도책이 일반적으로 줄어들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줄어들게 양도책을 뭐 하려고 줄이려고 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지 취득가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뭘 하냐 환산취득가액으로 많이 해 실무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양도세를 어떻게 내는가 적게 내는가. 그래서 이걸 만든가 부랴부랴 오래 만든가 오래. 그러니까 실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걸 만든가. 그래서 좋다. 네가 건물을 뭐하고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을 몇 년이나 양도하면서 5년 이내 양도하면 그렇게 큰 기간은 아니잖아. 그럼 분명히 실제 가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어 없어? 있어. 있어도 환산가액으로 한번 계산해봐. 그래서 환산가액이 계산하기가 어떻게 하면 취득가액이 더 크면 환산 취득이 커야지. 그래 양도치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때는 실가를 안 하고 그냥 뭘 해버려? 환산 취득가 해버려. 그러니까 양도세를 어떻게 돼? 줄이게 돼. 그래서 그걸 하는 걸 하게 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무조건 네가 신축한 건물을 5년에 양도하고 그때 양도차익 계산을 실질 취득가액으로 하지 않고 뭘 하면 환산 취득가액 무조건 그냥 환산 취득가액이야. 환산 취득가액 몇 프로야? 5%야. 큰 거 엄청 큰 거야. 환산 취득가액 5%를 양도소득세 어떻게 하라? 더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야, 환산 취득가액 5% 뭘로 때리겠다? 양도세로 무조건 때리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더욱 중요한 그 뒤에 나오는 말.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그라미 적용한다. 그럼 출제는 이걸 어떻게 바꿔?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적어 놓으시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죠, 여러분. 예.